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3.8%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오늘 고가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냐면요. 바로 보시다시피 13%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넥스트레이드 시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삼성 E&A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이 들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이렇게 아무래도 재건 관련 종목 들이 좀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 지금 이 어떤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흔들면서 올라가겠지만은 우리가 흔들릴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우건설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우건설 언제든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OCI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고, 순식간에 꺾어서 올라오면서 최근에 좋지 않았었던 주가를 회복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 시장 자체가 한번 밀렸다가도 다시 한번 이슈만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꺾어서 상한가까지도 찍어줬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 넘어서 시원한 신고가 다시 한번 가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추천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물량이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본전을 주네요 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영상 추천 받아보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대우건설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요, 자, 보시다시피 미국 이란 종전 협상 핵 문제 이견으로 교착이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면서 재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올라갔었던 주가 자체가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큰 틀로 놓고 봤을 땐 지금 나스닥도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에,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흔들면서 계속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현대차의 모습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한번 머리통을 찍어줬었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자, 대우건설은 지금 딱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우건설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이 한 가지 분명하게도 있었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지지 시도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리통을 한번 인정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왼쪽 어깨 만들어주면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슈가 한 가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바로 꺾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지점임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짚어봐드리면서, 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을 놓고 봤을 때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파동이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발생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쭉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는 구간에서의 이 도치형 캔들이 출현을 해주면서 단기적인 저점을 인정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하게도 연출이 좀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리매매법에 의해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었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잘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최소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튀어서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 허리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례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이전에 진행이 됐었던 종목 중에서 바로 이 상지건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그럼 늘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앞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 싹 다 본전을 주는 캔들 흐름이 연출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골파기까지 한번 해줘놨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 바로 이 제주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 엔캠의 케이스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대우건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슷하게 진행되는 케이스는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으면서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도치형 캔들이 출현을 해주면서 그 이후로 앞전에 물리셨던 분들에게 싹 다 본전을 주는 풀반등이 연출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전에 있었던 이 추세선 상단을 돌려내봐준 다음에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오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어딥니까 여러분들, 21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이자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겹쳐 있었던 바로 이 자리 다시 한번 수복해주고 있는 상황에 골파기가 한번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휴림로봇의 케이스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휴림로봇의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폭등 흐름을 가져가주기 이전에 골파기를 한번 해줘놓고 올라갔었던 것처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골파기를 토대로 이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대우건설 본전을 주네요 라고 하면서 매도를 가져가실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가져가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 어떤 자리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이런 구간에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지만 다시 한번 5일선 위를 수복해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10일 날에 대우건설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0일 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3월 20일 날 90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 타점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갔었던 날인 4월 3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4월 3일 날 대우건설을 16,820원 영역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매수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날은 5월 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31,100원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약손실권에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여기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맞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기서는 굉장히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맞고 떨어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쌍봉의 패턴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으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대응 타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드릴 예정이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이런 식으로 문자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예상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우건설의 지금 자리는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다시 한번 풀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면서, 최근에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아무래도 관심에 소외됐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을 급감시킨 상태에서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최근에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도치형 캔들을 출현시켜주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시사했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만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때는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지금 대우건설이 이렇게까지 상승 흐름을 연출해줬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재건 관련한 내용의 이슈와 또 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가지 재료 전부 다 뭔가 지금 재료가 소멸됐다든지 아니면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남부 발전 관련해서 오늘 좋은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낙폭을 보여준 이후로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의 21선에서의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바닥을 잡아주면서 흐름을 다져봐주는 것이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대우건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차트를 길게 당겨놓고 봤을 때는요, 앞전부터 이렇게 엄청난 매물대를 쏟아내는 구간에서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올려왔었던 주가인 만큼,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뚫고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었던 만큼 바로 그 구간이 지금 한번 골파기가 있은 이후로 돌파가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를 받아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원익홀딩스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자리가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대칭으로 이어졌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진정을 시켜봐줘 놓고 이렇게 상승을 연출됐었는데, 이 구간 명백하게 보시면 이탈을 전혀 안 했던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명하게 이탈이 됐었지만은 다시 한번 지지가 연출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만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번 파란색 선 라인을 깨줬다가 다시 한번 골파기 해놓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눌림목 매수 타점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이 전고점에 부딪히는 영역에서 실시간 대응 마찬가지로 안내를 드려볼 예정인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인 만큼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